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팁과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배민 커넥트에서는 지도를 카카오맵이랑 네이버 지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둘 다 써보긴 했는데 보통은 카카오맵을 썼습니다. 근데 한번 카카오맵이 배민 커넥트 앱에서 넘어갈 때 멈추는 프리징 현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일주일 정도 네이버 지도를 사용해봤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다시 카카오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못 안내해주는 경우가 조금 많았었고,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여기 뭐 203동이 있으면 여기는 일반 도로예요. 근데 네이버 지도는 여기를 안내해주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카카오 맵으로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고요. 뭐 카카오 맵도 그런 적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네이버 지도보다는 덜 했었기 때문에 카카오 맵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전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나 뭐 인도 주행 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자석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바라 거치대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배달에 총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조금이나마 주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주소를 좀 더 빠르게 보고 빨리 전달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도로명 주소 규칙을 외우고 다니는데요. 보통은 이 도로명 주소를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이 도로명 주소에는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규칙을 따르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도로명 주소 중에 대로로 끝나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8차선 도로명에는 이런 대로라는 도로명을 적용을 하고 2차선에서 7차선까지는 무슨 로, 요 도로명 주소가 적용이 되고요. 그 무슨 로보다 좁은 도로명에는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죠. 전달지가 무슨 대로라고 하면은 8차선 도로변에 인접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슨 로로 끝난다면 2차선에서 7차선 도로변에 인접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로 끝나는 도로명은 골목길 같은 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번호에도 규칙이 있는데요. 이 건물 번호에는 도로가 시작하는 구간에서 왼쪽으로는 홀수,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짝수 번호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왼쪽 오른쪽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면은 건물 번호를 봅니다. 그러면 그 끝번호가 홀수이거나 짝수인 경우겠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전달할 주소지의 끝번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기억하고 그 건물의 번호를 보게 되면은 내가 찾는 전달지가 이 왼쪽 라인에 있는지 아니면은 내 기준에서 오른쪽 라인에 있는지 요거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억해 두시고 몇 개 보시면은 금방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간 건물 번호가 있는데요. 무슨 로, 뭐 1길 17-3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17 구간에 모여있는 건물 중 세 번째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골목 속에 더 좁은 골목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경험상 대시가 들어간 건물 번호는 그 엄청 좁은 골목에 위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주소는 개인적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보진 않습니다. 픽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전달 목적지 주소지가 나오잖아요. 몇 동, 뭐 101동, 뭐 203호. 저는 요것만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 아파트란 곳이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단지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아파트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보기보다는 동호수만 확인하시고 찾아가시는 게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배민 커넥트가 단건 배달인데
배민 커넥트에서 유일하게 이중 배차가 가능한 비마트 배차가 있는데요. 이 비마트 배차 시 주의할 점이 그 상세 보기에 들어가서 대충 포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 배차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담인데 첫 번째 그 포장지가 엄청 커가지고 두 번째 배차를 받은 거를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장이 되게 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도 그 취소하려면은 문의에 들어가서 배차 취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글 쓰고 텍스트 쓰고 하면은 시간이 또 소모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확인을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음료와 포장이 있는데요. 요즘은 뭐 커피나 그런 음료류들은 여기에 컵이 있으면 여기 비닐봉지를 이렇게 덧대 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요즘에는 덜하긴 한데요. 만약에 이런 포장 용지가 아닐 때, 이런 비닐로 덮여져 있지 않을 때는 탑박스에 넣을 때 엄청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살짝만 넘어져도 여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배달통에 있을 때는 넘어지거나 할 때 충격이 생각보다 강해요.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하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생맥주입니다. 생맥주는 보통 가게에서 별도의 그 플라스틱 병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터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터질 확률이 높다. 이것도 역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실수를 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배달 초보 때 문 앞에 보관해 주세요나 이 문 앞에 둬주세요 이런 요청사항이 있는데 이 문 앞이 현관문 앞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 현관이 있고 여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여길 들어가야지 201호 여기는 뭐 202호 여기 203호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 문 앞에 놔달라는 뜻은 이 현관의 앞에 음식물을 이렇게 놔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를 들어가서 고객이 손만 뻗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근데 문 앞에 더 달라고 했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있거나 철문인데 뭐 이런 게 잠겨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셔서 현관이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누르고 들어가서 호스 앞에 보관하거나 전화 후에 요구사항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드라이버가 몇몇 분들 또 계시죠. 짐작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운전자분들이 뭐 배달 라이더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는 이유인 것처럼 라이더도 이렇게 운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예상이 이미 되실지 모르겠지만 택시 드라이버 분들이세요. 사실 모든 택시 기사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택시 드라이버 분들 중에서도 되게 젠틀하게 운전하시고 베테랑답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택시 운전자 분들도 생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 택시가 보인다면은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택시 드라이버 분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대각선상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앞에서 손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요. 나 태워달라고. 이런 경우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택시 기사분들도 손님을 잡으셔야 돈을 버시기 때문에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주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예상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대로 박는 경우가 되겠죠. 과실이 어떻게 되든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다치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택시가 보인다면 조금 더 주의를 하셔서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절대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니고요. 댓글에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모든 택시 기사분들을 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드린 장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이 자석 거치대가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액션이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이 좌석 거치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배달 대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체만 해도 막 6만원에서 10만원이 넘어가고 뭐 설치까지 하면은 막 15만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 거치대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세나 같은 것들 있는데요. 세나는 비싸니까 요 블루투스로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고 헬멧 안에 스피커를 장착을 하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진짜 꼭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배달 대행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혼자 쓸쓸히 달려야 되는데 요 블루투스 재생 장치가 있으면 노래도 들을 수 있고요. 뭐 연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도 체감이 되게 큰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랙박스 카메라 용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사시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카메라 기능이 있는 이 블루투스 장치는 꼭 하나 구매를 하셔서 운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봤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